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58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오늘로 두 번째 녹화를 잘 마치신 우리 김효연 저요? 멘토. 네. 훨씬 편해지셨던데요? 아이 뭐 허유루 아나운서의 실력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너무 잘 도와주셔서.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세욱 팀장님 함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오늘 취재 기자, 플랫폼 전문 기자. 아이 뭐 오늘 아닙니다. 아, 그렇네. 또 사실 전통적인 이야기를. 네. 전통 고발보도 준비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사실 이동경 기자는 이제 발로 뛰는 민환 기자. 너무 오랜만 아닙니까 이런 표현? 예. 민환 기자 진짜 예. 오랜만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예.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 이동경 기자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묘한 좀 기시감이 드는, 사실 뭐 우리가 방송 중에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후니까 전 되게 대한항공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아, 오늘. 그렇죠. 좀 익숙하죠. 네, 뭐 어쨌든 재벌가에서 직원들 내지는 막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이 가사도우미 분의 이야기가 처음에 조금 많이 나왔었고 집에 있었던 홈파티. 나 메뉴 듣고 깜짝 놀랐네. 아 고급 메뉴죠 상당히. 무슨 나 처음 들어봤어요. 뭐 고기 뭐 어떻게 하고 그 뭐라고요? 발음도 어렵어요. 설야멱적이라고. 그러니까 저기 그거잖아. 우리 산적할 때 그 네, 고기 네, 이렇게 네. 얇게 해갖고 이렇게 불고기처럼. 불고기, 양념 불고기를 화로 숯불에 구운 몽골로부터 온 요리입니다. 아니 이제 그 음식이 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검색을 해봤더니 유래가 이제 몽골 그래서 넘어온 요리더라고요. 네. 자,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뭐 가사도우미 분을 직접 만나고 오셔서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간 인격적으로 너무 힘드셨던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어쨌든 나서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하기 쉬운 얘기들은 아닐 텐데요. 어떻게 좀 이분이 작심을 하신 거죠. 왜냐 남양유업 회장집에서 무려 14년을 일을 하다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일을 쭉 해왔으니까 뭐 나쁜 일만 있었겠습니까? 이제 희로애락이 다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4년의 세월을 장장 버틴 건데 끝이 안 좋으니까 끝이 안 좋고 그래도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 마지막에 원망감을 심어주니까 그 마음속에서 이제 그 생각이 드신 것 같더라고요. 원망감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기사에는 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분이 거의 집에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나오셨고 저는 이제 기사에다 담지 못했지만 이분이 해고를 당하신 네, 상황이죠. 좀 해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계약 관계가 막 명확하게 맺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말 한마디에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해고를 당하신 거죠. 14년을 일했는데 네. 이분이면은 가장 가까이서 모든 걸 다 보신 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지켜보는 게 이제 이 회장 일가에 공과 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없다. 직원들 마음대로 데려다 쓰고 음. 회사 돈 뭐 이런 것들 뭐 쓰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공과 사가 없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이분은 사실은 해고를 당하신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네. 남양 측에서는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해고 당한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거짓 제보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취재진이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최대한 검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분이 만약에 말씀만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보도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바로 이게 그 보도에 나온 그 수첩이에요. 수첩인데 뭐 어느 순간에 이거를 일필휘지로 쫙 갈겨서 이 페이지를 막 수십 페이지를 채운 게 아니라 네. 기록되는 거 보면 거의 2015년이라는 숫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음. 띄엄띄엄 혹은 뭐 일이 있을 때는 연달아서도 적히고 여기에 어떤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메모로서 묻어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고 뭔 일이 사실을 있었고. 그냥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직원 3명이 왔는데 뭐 힘들어 보인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직원 3명이 와서 일을 도울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내용을 적은 거예요. 오늘 남양유업의 회사 직원들이 와서 돕는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오늘 있다는 거죠. 오늘 어떤 일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직원 3명이 올 테니까 일을 같이 해. 이런 지시를 그렇죠, 받으면 직원 3명이 올 거라고 여기다 메모를 해 놓은 거예요. 난 당연히 이제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안들, 그러니까 업무 지시사항을 메모를 해두신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거를 꾸준하게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 일을 하려고 메모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록들을 그래도 신뢰할 수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외에도 이동경 기자가 이런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보들을 또 뒷받침되는 증거들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방송에 내는 거 좀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빼본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수행 기사님 같은 경우도
실제로 MBC 영상 취재 기자와 함께 가셔서 우리 오늘 방송에 나온 부분 중에 상당 그림은 실제 이 회장의 집이었잖아요. 네, 회장님의 새벽 출근을 준비하는 수행 기사들이었습니다. 차가 2대가 이제 그날 나갔는데요. 홍원식 회장이 나가고 부인이 뒤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차종과 그 내용들을 메모를 했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회장과 부인 차더라고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차 열심히 닦고.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없어져야 될 맞아요. 구태 같아요. 일단 뭐 회사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 일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없어졌나 싶었는데 여전한 게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또 운전해 주시는 우리 수행 수행 기사분들이요. 에게 무슨 속어 참 이런 거는 조금 말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내용들이고 이게요. 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수행 기사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제 그분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차 운전을 해주는 건데 집안 모든 일을 안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김장 담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골프, 캐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남자 집사의 형태로서 채용이 돼가지고 홍 회장 집에서 돈이 나가는 거면 사실은 문제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개인 간의 계약일 수 있으니까 이거. 근데 하려고 고용한 근데 거네. 이분들은 회사 직원이에요. 남양유업의 회사 직원이고 남양유업에서 부여한 사본들이 각각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말하자면 비서실에 소속돼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뭐 그렇겠죠. 예. 근데 참 김장을 참 많이도 하대요. 많이 드시나 봅니다. 수백 포기씩 이렇게. 이게 그 가사도우미 분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김장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김장 때문에 너무 맺히셨군요.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 손이 크시고 많이 잘 나눠준대요. 이렇게 네. 만들어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뭐 저는 또 김장하고 와인은 주로 판매 목적인 줄 알고 김장과 와인은 또 판매하실 목적이었나 약간 그 생각이 좀 들어봤는데. 근데 어쨌든 김장을 한번 할 때 3,400포기씩을 담그는데 배추김치만 거기 이제 뭐 무에 알타리까지 다 있다는 건데 좋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을 좀 붙여달라고 하면은 이게 사람을 붙여달라고 했더니 아주머니들이 이제 일손이 맵시가 그렇죠, 좋은 그렇죠. 아주머니들이 김치를 같이 일을 거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꼭 수행기사들 50대 아저씨들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거기 일에다가. 그러니까 이 일맵시가 좋지 않고 서툴고 그러니까 일만 더 힘들고 그리고 뭐 그분들도 너무 괴롭고. 그분이 그러니까 그 직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네. 남양유업에.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행태들이야 뭐 여러 차례 우리가 지금 이런 뭐 고발 보도 나왔습니다만은 좀 여긴 좀 심해요. 특히 이제 차 같은 경우도 차가 여러 대 필요한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이동경 기자. 네. 저희가 보도에서 회장님 큰아들 얘기입니다. 회장님 큰아들이 예. 이 외제차를 4대 리스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차라는 거는 혼자 좋은 차를 잘 타고 다니면 좋은 건데 왜 그러는지를 이유를 찾아서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이거예요. 아들이 셋인데 네. 아들이 각각 다니는 학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교를 하려면 등교 시간이 동일하니까 애 셋을 각자 다른 학교에다 태워주려면 차가 3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차에 식구 쭉 다닐 수가 없다. 이게 안 돼. 그렇지. 애 둘은 강북에 학교를 다니고 하나는 뭐 강남에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등교 시간이 다 다르고 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차 세대가 동시에 집에서 석대가 필요하다. 가줘야 된다. 네. 그리고 동시에 데리러 가고 다니는 학원들이 달라서 따로 전속 차량이 아이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회장의 큰아들 다시 경영 쪽으로 복귀를 하신 그분은 또 자기 차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넉 대가 필요한 거군요. 셈법이 그렇게 돼줬다. 야, 이게 3+1. 기가 막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야 일정 부분은 뭐 공무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건 배임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그 수행 기사분들이 다 회사에서 고용된 분들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 회사 차원에서도 보직을 그쵸. 책임을 시켰었던 거죠. 회사는 징계했죠. 징계했죠. 징계했는데 한 달 만에 돌아왔죠.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저는 김효 앵커 멘트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아니 분유파는 회사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게 사실 아이들로 성장한 기업 아닙니까, 남양유업이. 그렇죠. 그런데 육아휴직을 놓고 이런 태도를 취하신다는 거는 상당히 좀 납득이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음. 좀 궁금해요. 이게 사실 앞에 나온 이 폭언이나 가사도움이나 뭐 수행기사들에 대한 폭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욱해서 막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도 많을 텐데 이 회장님의 말은 네. 굉장히 이성적으로 치밀하게
작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계산해서 네. 한 말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요. 이 법은 하는 거 아니지만 좀 그 한계 상상을 거르시라 그 얘기야.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섬뜩하더라고요. 문제 없잖아.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아주, 여기까지 얘 푸시하는 거는 뭐 큰 문제 없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저는. 직속 상관도 아니고 또 회사 오너가 직접 그렇게까지 지시를 했다니까 그거를 들은 당사자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게? 아니 근데 정말 그 홍원식 회장이 원래 좀 성격이 그렇답니다. 그 직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보직이 되면 꼭 뭐 회장이 임원급들하고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막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이거 알아봐라, 저거 왜 안 되고 있냐, 뭐 일일이 전화를 한대요. 매출이 기본적으로. 1조가 넘는 네, 회사치고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지시 업무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잘 굴러가면 굉장히 소탈하게 소타움이 그렇죠. 잘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이 케이스를 봐서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뭐 반대일 수도 그 있겠네요. 궁금한 걸 잘 못 참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에 있는 가사 도우미 분과 이 여직원분의 진술이 일치하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홍 회장이 주말, 평일, 낮, 밤, 뭐 새벽을 가리지 않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전화기를 들어서 직원에게 전화를 한다. 그리고 그걸 알지 못하거나 뭐 늦어지면 짜증을 내고 독촉한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가사도우미 분한테 들었는데 그 여직원분도 자기가 홍 회장의 그런 지시나 전화를 매번 받아가면서 일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쳐가면서 일을 해온 사람인데. 네. 그런데 이동경 기자가 네. 이 여직원분이 전보된 곳들을 다 직접 가봤죠. 예, 뭐 네. 그럼요. 왜냐면 말씀하실 때 내용들이 이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본인이 더 과장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특히 취재를 좀 해보고 싶었던 부분은 그분이 이제 본사에서 고향으로 갔다 경기 고향으로 갔다가 경기 고향에서 충남 천안으로 갔는데 이 천안 가는 길이 정말 아주 험해서 정말 자기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부당 전보라는 거를. 예. 산골짜기 있고 뭐 길이 S자에다 했는데 정말 길이 험하더라고요. 예, 그 영상 보셨다시피 뭐 그날 비가 왔는데 공장과 이 산을 구름이 이렇게 싹 감싸고 있는. 근데 이제 거기를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라고 보낸 거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그 사실 뭐 그 이런 그림은 MBC 사람들에게 되게 익숙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도 부당 정보요? 뭐 이게 상당히 뭐 저희도 경험이 다 있고 저희도 그 드라미아 용인 드라미아 일산에서 용인 드라미아로 출퇴근 시키셨던 분이 계셨는데 일상과 용. 예, 그 편도가 한 2시간 반 정도 차로 이 정도. 근데 결국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소송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만은 되게 저도 익숙하더라고요. 이 그림도 언젠가 제가 저도 다른 부서 갔다가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그 방송 섭외가 들어왔을 때 저를 못하게 막은 그 분이 사유가 반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특히나 이제 사기업이다 보니까 더욱이나 내 마음대로 직원의 안위 내지는 그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남양 측에서도 주장하는 게 자기들도 근거가 없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 평가가 육아휴직을 쓰기 전부터 진즉에 좋지 않아서 전보 조치를 고려 중이었는데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와서 돌아왔으니까 육아휴직 전에 계획했던 걸 우리는 실천할 뿐이다라는 식인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본사 내에서 팀을 전전하게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예 근무지 등을 경기권, 뭐 충청권을 옮기는 거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죠. 네. 기사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이건과 네. 부당 노동행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 저 여직원분이 이기셨고 2심에서는 패소를 한 것 같은데 네. 그 소송 관계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1심은 승소를 했고 2심은 패소를 해서 이제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1심에 승소를 했을 때 보면 이제 불이익을 줬다라고 법원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양유 측에서 주장을 이 사람은 원래 업무 평가가 별로 안 좋아서 진즉에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법원에서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진짜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법원은 그때는 본 거고. 예. 근데 이제 정반대로 2심 때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인정이 된 거죠. 받아들여진 거고. 업무상 필요했다. 그 강등 조치는 필요했고
업무 성과가 안 좋은 사람이어서 그 특별 협의자 대상에 올라왔다고 했는데 그걸 나중에 만들어서 조작한 정황이 없다. 진즉부터 이렇게 해놨다. 예. 이런 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판단한 거는 이분이 이렇게 옮겨 다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아주 힘들거나 불이익이 가는 조치는 아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멀게 다녀도 뭐 그렇게 아주 생활상에 가혹하지 않았다. 그리고 급여도 그대로 유지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시청자 분들께서 저희 방송 보시면 뭐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네, 근데 같습니다. 뭐- 말씀은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서 이 법원 판결 뭐 대법원 판결 남았지만 이런 일 보면은 항상 느껴지는 게 뭐 법원 판결 봐야 알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것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아까 뭐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모든 걸 다 하라고 지시까지 했지만 근데 이제 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방법이 없죠. 네. 그냥 주장하고 싸우는 거 외에는. 근데 아까 MBC 얘기하셨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 한 명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분이 좀 되게 외롭게, 외로울 것 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례가 없어서 그렇대요. 예. 대부분 다 그냥 나갔는데 네. 나가거나 남양은 받아들였거나 결혼하면 그날 임신 출산을 하면 여직원들이 거의 퇴직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었는데 분유를 파는 기업이 그럴 수 있다는 게 정말 저 같으면은 제가 회장님이라면 정말 평생 우리 직원들은 분유 무료.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아니, 출산 선물이다. 분유는 회사가 대준다. 네. 분유하고 우유 분유 파는 적어도 기업이 분유 엄마들 걱정은 하지 말아라. 사원들- 그래. 맞아요. 아니 분유 파는 기업이 아니 우리 직원 분유는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거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닙니까? 아 그리고 그 남양이 그 꼬장꼬장한 그 품질로도 인정을 많이 받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존속이 이렇게 되죠. 이런 난리를 겪고 아직까지도.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주요 소비자인 여성들의 그렇죠. 얘기를 더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텐데 음, 여직원이 본사에 얼마 없다고 이해는 그러더라고요. 잘 안 가네요. 맞아요. 예. 아니 근데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국 이제 오너리스크로 직결이 되면서 특히 이제 회장님의 사과 한 번에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다시 또 지금 끊임없이 하락장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식시장은 수많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이례적인 거죠. 왜냐? 회사가 업력이 57년이 됐고 안정적인 식음료를 파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가가 회장의 진퇴와 연계돼 가지고 연일 뭐 상종가를 치고 회장이 또 퇴진한다니까 오히려 오르고. 네, 그렇죠. 퇴진한다니까 오르고 아니야, 나 회사 그냥 있을 거야라고 하니까 또 폭락하고. 폭락하고 지금 계속 주가는 하락 중입니다. 왜냐? 시장은 그렇게 전망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분 안 나가신다. 농성전을 펼칠 생각이다. 이 홍씨 오너 체제는 유지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니 물론 뭐 그거야 뭐 개인의 판단이니까 그럼 나가세요 마세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너 리스크가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회사의 경영에 큰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한항공도 말하자면 그 오너리스크의 끝을 보여줬던 회사 아니겠습니까? 뭐 땅콩 회항 사건부터 해서 똑같은 또 회장 사모님 조영우 회장의 사모였던 와내였던 그 이명희 여사였나요? 성함이? 네. 예, 그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비슷한 일을 대한항공도 한번 경험했었거든요. 예. 사실은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이제는 돈줄 혼줄 문화도 있고 착한 기업에게 돈이 들어온다라는 주제로 취재를 좀 진행 중이었는데 남양에서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예. 그게 포함이 안 됐습니다. 남양만으로 시간이 꽉 차가지고. 아. 네. 그냥 저는 좀 놀라운 게 이런 아무리 위기라고 해도 이 오너가 자기 기업을 매각하겠다, 경영권 안 물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보통 발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엄청나게 큰 발표를 한 것도 놀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또 이거 말 한마디로 뭔가 그럼 엎었죠. 도대체 이게 그렇게 가벼운 약속인가? 약간 뭐 물론 뭐 계속 매각을 추진한다고 말은 돼 있지만 여러 가지로 좀 이색적인 회사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태의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게 사실은 여기 임직원분들 참 맞아요. 그렇죠. 직원들 뭐 회사 휘청거릴 때마다 그거 막느라고 이리 그러니까요. 뛰고 저리 뛰고 하잖아요. 대리점주분들은 또 얼마나 그러니까요. 임직원분들 관련해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이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가서 남양유업 뭐 사옥이라도 가서 카메라 기자랑 같이 가서 스케치를 하고 하는데 통상 기업을 가면 그리고 또 임직원들이 회사에 애정이 많은 기업이 일이 있어서 그
스케치를 하고 이제 카메라 기자가 촬영을 하면 와서 물어봅니다 직원들이. 왜 오셨어요? 어떤 일이세요? 저희 나쁜 거 나가나요? 우리 그런 일 없을 텐데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가요. 근데 또 왔구만. 남양은 정말 왔네. 또 왔네. 그렇고, 예, 자포자기의 느낌이 사실은 들어서 제가 취재를 하는데 아니 나 이분들은 뭔 죄냐. 맞아요, 예,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남양유업은 지금까지 나온 그 사건 사고나 아니면은 그런 네. 기사들 이렇게 접했을 때 보면은 뭐 도우미 뭐 갑질도 그렇고 네. 뭐 폭언도 그렇고 뭐 멀리서는 그 대리점주 갑질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이분 직원 전보 사태도 그렇고 쭉 보면은 약간 공통적인 게 사람을 귀하게 대하지 못하는 회사가 아닌가. 대리점주들도 그렇고 뭐 직원도 그렇고 이 뭐 그런 면에서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도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남양유업의 중대 의사 결정이 구조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도록 설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죠. 일단 홍 회장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도 모든 주주총회에 올라오는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왜 51%의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홍 회장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적어도 결정까지 가기 전까지의 단계인 이사회는 그러면 홍 회장을 뭐 견제할 수 있느냐? 근데 보면 다 가족밖에 또 없는 거예요. 6명 중에 홍 회장 포함 홍 회장 가족이 3명. 그다음에 회사에서 선임한 이사가 1명. 여기 회사 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이사 2명. 이건 뭐 항상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 홍 회장은 이 구조 속에서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별다른 견제 없이 결정을 해왔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이제 5천억 이상 매출 규모가 5천억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는 회사잖아요. 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5천억이 넘는 회사들 중에서 오너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내용을 저희 취재한 내용을 압축해서 다루다 보니까 남양유업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실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네. 저기 아쉽습니다. MBC 유튜브 소비더머니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14F에서.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좀 보시면 상당히 이해가 좋겠네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조윤영 기자가 네, 어련히 알아서 잘 네. 설명을 해줬을까. 네. 굉장히 알찹니다. 저도 보고 그래요? 그 내용을 좀 취재를 해서 많이 다뤄야겠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얘기들 담다 보면 빈자리가 없어요. 진짜 오늘도 그냥 빡빡하게 현장 다 다니면서 우리 이동경 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의 기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걸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정말 우리 김효배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업 문화 자체가 사람 귀한 줄 좀 더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경각심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남양유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더 기운 내셔서 우리 회사가 좀 더 맞습니다.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힘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예, 저도 되게 여러 제품들 좋아했었는데 요즘 잘 손이 안 가게 되는 게 요즘 소비자들의 마음이 정말 그렇습니다. 착한 소비 내지는 같은 돈을 쓴다면 좀 더 좋은 곳에 쓰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이 이제는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됐다. 그래서 네. 회장님도 좀 그걸 아셔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동경 기자 수고 많았고요. 자, 클로징하고 끝냅시다. 이거 구호로 외치면 너무 적인 것 같아서 준비해 오셨어요? 아닙니다. 준비해온 거 지금 방금 떠오르는데 최근 저희 스트레이트 구독자 수의 증가세가 좀 둔화됐습니다. 저희 열심히 정말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저도 오늘 뭐 지금 연 3일째 새벽 5시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렇게 정말 절실하게 부장을 매기는 클로징을 하다니. 야. 아니 이건 기자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게- 뭐 부장님 누가 아니, 시켰어요? 아니 알았어. 마음속에 TV가 교체하네. 그러니까. 제 탓인 것 같네요. 우리 팀장이 이렇게 우리 팀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에 대한 원망이 지금 부장 지시사항 다 수첩에 얘도 적고 있을 거예요. 그런가? 네, 그럼요. 나중에 깔 거라고.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